우리가 잘 아는 우남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한 때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러일 전쟁에 관한 서술이 4개장에 이르도록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러일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잘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한국인과 러시아인, 일본인과의 관계 대단히 깊고 또 연조가 깊은 사실인데, 그 중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러시아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어떤 접촉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것을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좀 조사한 바를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85년 5월에 유대계 러시아인으로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요코하마에 와 있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이 선교사가 부족하고, 특히 성서를 보급할 그런 옛날에 매서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팔로 다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2년 동안 살면서 시편을 최초로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에서 바로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그 후 미국으로 돌아가서 죽었지만은 그보다 먼저 작곡한 그의 부인은 지금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개항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조선에 와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권 획득에 혈안이 된 열강은 조선에서 광산과 산림에 눈독을 들이고, 미국과 독일은 광산에, 러시아는 산림 개발권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화 배우로 많이 알려진 율 브린너의 할아버지가 두만강 압록강 유영과 울릉도에서 채벌권을 획득해가지고, 율 브린너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으로 알려졌으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율 브린너가 우리 한국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 출신으로 타운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의 제물포에 와서 살면서 독일의 세창양행 이런 것 대항할 정도로, 특히 이 조선인에게 각종 돈 대어주는 임금, 조선 정부에도 빌려주기도 하고, 미국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책임을 지면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인철도를 놓는 거기에도 도움을 주고 그랬습니다. 자본이 부족했던 조선 상인들은 가옥문서, 전남문서를 잡고 타운센트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천에서 계속 살다가 죽어서 지금 인천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또 베델이라고, 베설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이죠. 베델 역시 영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보베에 와서 살다가 일러 전쟁의 발발을 보면서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파원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해 7월에 대한매일신보와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창간하여 을사보호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고종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경력난으로 고생하다가 1908년 5월에 사장직에서 물러나 투병하다가 1909년에 37세로 요절하였습니다. 양기탁에게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지금도 묻혀 있고 1968년에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주서받았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 빌딩 로비에는 그의 흉상이 서 있고 베델 얼명상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은 일본이 서양 세력에 승리하는 최초의 전쟁이었고, 그 기성으로 한국까지 병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한 치명적 전쟁이 어찌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는지 누구보다도 한국인에게는 심각하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인적 유대인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서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러일 전쟁의 발발이 알려지자 미국과 유럽으로 탈출한 유대인들은 포그롬, 이 대학살이죠. 포그롬에 혹독한 박해를 가한 악의 화신 러시아 제국이 멸망할 때가 왔다고 환호하면서 일본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애틀랜타시에 사는 유대인 은행가 야콥 쉴프는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여서 일본에 군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후 1906년 3월에 쉴프 부부는 일본 정부에 초청이 되어서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달에는 그 도중에 조선에 우리나라에 건너와가지고 황실로부터 미국의 부부라고 해서 국빈 대우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는 일본 여행기라고 하는 Our Journey to Japan이라고 하는 화판 책까지 내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의 견문기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도착 첫날 제물포 풍경을 보면서 이곳이 사실상 러일 전쟁이 시작한 곳이다고 적고 당시 미국 총영사 패독 또 스티븐스 여기 아예 그 일본 외무성 고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아주 스파이 노릇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또 일본인으로 당시 재정 고문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메가다 목화전 종태랑 이런 사람의 안내를 받고 손탁 호텔 바로 이 근처에 있죠. 이 손탁 호텔에 머물고 있던 그런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패독 총영사의 점심을 초대받고 고종 황제는 당시에 외국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내가지고 못 만난다고 양해를 구하고 미인비 대신 이미 민비는 돌아갔기 때문에 은비의 영접을 받았는데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의 분위기를 느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월 6일 마지막 날 그들 부부의 30일의 결혼 기념일을 한국에서 맞은 것을 행복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차로 부산에 저녁 6시 반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러일 전쟁 때 여순항에서 싸우다가 왼쪽 팔을 잃은 요셉 툼펠도어는 장군으로서 후일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하다가 갈릴리 북부에서 아랍군에게 대항하여서 싸우다가 전사하여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한국인이 함께 전쟁에 소집되어 같은 러시아 편에서 일본군을 대항하여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러시아와 일본, 한국과의 어쩌면 숙명적인 접촉과 대결을 우남은 예리하게 관찰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한 것인데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은 우남이 얼마나 그 배후에 있는 유대인의 역할을 감시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방면에 좀 더 깊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17년 러시아 제국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자 그에 반대하는 이른바 백계 러시아, 이 화이트 러시안들이 대거 만주와 조선으로 탈출하였습니다.